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 베이스로 푸는 거, 그다음에 그래프 베이스로 푸는 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얘기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1번 문제 식 베이스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식 베이스로. 일단 얘는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의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값이 지금 여기 x에만 있잖아. 그죠? 얘 식베이스 사실 두 가지 풀이가 있겠네. 일단 기본 풀이로 들어가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아요를 처리하거나 x가 0보다 크다, 작다로 가정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거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풀어보면은 이거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니까 x는 이제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 가만히 보니까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이랑 두 개 연립해보면 x는 0에서부터 몇 사이가 됩니다? 2 사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자, 여기는 얘로 가서 자, 여기는 이 상황 보니까 x-3에다가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연립해서 생각하면 x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범위가 나왔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식으로 푸는데도 두 번째는 여기서 i의 애시당초 있잖아. 봐봐. x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해서 요 녀석을 있잖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라봐도 괜찮으니까 내가 식을 이렇게 꾸려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절대값 x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3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x에다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되라. 여기서 요 녀석이 무조건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버리지. 이해돼요? 왜냐면 절대값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거기다 3을 더했으니 어쨌든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로 내가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방을 유지한 상태로 괜찮을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뭐밖에 없어야 되냐면 요것만 딱 남는 거예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게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게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식으로 계산할 때도 훨씬 더 편한 형태로 풀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서 함수의 그래프로서 해결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y는 절대값 x의 제곱에 플러스 절대값 x의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하고 얘랑 y는 0이랑 지금 비교를 하고 싶군요 라고 해석을 해준다면 여기는 이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는 지금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긴 얘가 2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그 그래프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그냥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x 대신에 절대값을 넣은 거니까 여기는 요 부분을 y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됩니까? 됐어? 좋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대? 작았으면 좋겠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와 여기가 될 테니까 그 해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식이 줄어든다. 그죠? 식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한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 자체가 눈으로 너무 쉽게 보인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줄어드니까 계산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병준이 왔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식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그래프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됐나요? 그런데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얘 풀이는 지금 뭘로 한정을 시켜 버릴 거냐면 요 식 1번으로 한정을 시켜 버릴 거야. 오케이? 요 식 2번으로 푸는 것도 얘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식 1번으로 한정시켜서 문제를 풀 거예요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 거야? 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면서 요거 풀고 요거에서 연립해서 하나,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국 이렇게 답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죠? 왜 이 문제는 식으로 푸나요? 얘는 그래프로 풀 수 없나요? 당연히 그래프로 풀 수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게 분명해서 얘는 그렇게 안 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쓱 그렸어. 대칭축은 얼마야?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접어서 올린 거니까 X축 아랫부분 접어서 올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여기 X는 1이라는 거 대칭이 되면서 여기는 요점이 결국 대칭이 여기가 1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주면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3x 마이너스 3이라는 거의 교점을 구해주게 되면 x제곱에 뭐가 되겠어? 5x가 되니까 x는 0 또는 뭐가 돼? 5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는 얘가 5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5였어. 그럼 얘가 4가 되니까 4가 4 차이 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얘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의미하게 되면서 여기와 여기를 의미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5보다 큽니다가 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때요? 조금 복잡해지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심플하게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대신에 그래프는 당연히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잘 봐봐. 내가 얘를 x-1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바꿔봐. 3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로 바꿔보자. 주어져 있는 식 자체를.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거의 절대값 자체를 내가 t라고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t의 뭐가 돼?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3t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을 테니까 제가 저렇게 취급할 수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4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여기는 t-4에다가 t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보다 커집니다. 그런데 t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무조건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만 만족하면 되겠다. 절대값 x-1 마이너스 4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를 이용해서 절대값 x-1이 4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x-1이 4보다 크거나 x-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로 더 심플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나 지금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적절할지 직접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의 답을 하나 구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 구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어떨까? 다른 방법은 어떨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면서 여러 가지 해결 전략들을 마련해 놓고 그중에서 그게 계속 경험으로 쌓이다 보면은 너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라는 그런 감을 잡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감이 잡혔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잡히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우스 들어간 거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가우스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는 경우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세요. 봅시다. 봐봐. 자, 여기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얘들아 부등식으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서 한번 바라봐봐. 오케이? 함수로서 바라봐봐. 그럼 이 두 개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는 얘가 3이었을 때 요렇게 잘라서 생각을 한다면 얘가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큽니다로 잡혀 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현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제 얘를 내가 굳이 뭘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 부등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얘랑 x축이랑 연립해서 그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군요.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 되겠군요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워놨던 2차 방정식에 대한 정보로서 근을 알고 있고 계수가 궁금한 상황이니까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합이 1입니다. 두 근의 곱이 b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입니다를 통해서 a랑 b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이해되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이렇게 된대잖아. 그러면 x축을 딱 잡아주고 x축보다 더 큰 쪽에 있는 해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쪽에 있는 거래.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a 값은 음수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다시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가 0입니다의 해가 마이너스 2와 1이 될 수밖에 없군요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통해서 a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b를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6이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등식을 가지고만 푸는 게 아니라 함수에 대한 해석을 곁들이게 되면 거기 있는 걔는 다시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게 되고 함수 자체로도 풀 수 있게 되고 이게 다양한 해석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기 585번 있어. 1번, 2번 두 문제 있는데 이 두 문제 얼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일단 상황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 문제부터 해보자. 여기는 얘 해가 얘다라고 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여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지금 3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작다 쪽에 뭔가 생기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소리인데 걔가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를 내가 3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여기는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게 지금 3이라는 중근을 가져요 라는 소리가 되니까 두근의 합 6이니까 두근의 곱 이거니까 a랑 b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되겠어?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0과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얘도 3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으로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다시 그래프로 그려서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거든. 그러면은
작다 쪽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같다 쪽에 하나 있었지. 그는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가 3분의 1인 게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되는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 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선 부등식 문제 가지고 푸는데 함수 가지고 방정식 가지고 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변화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 해가 3밖에 없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겠어? 여기가 3이었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크거나 같다 쪽에 해가 3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a 값은 당연히 음수여야 정상이 되는 거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3이라는 여전히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자. 여기는 얘를 내가 a배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라고 해도 괜찮잖아.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아까는 근계수 관계로 했지만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주면 ax축은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가 될 테니 b라는 값은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c라는 값은 뭐가 됩니다? 9a가 됩니다. 가 되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저식은 마이너스 6a에다가 x제곱 플러스 9a에다가 x 플러스 6a가 0보다 작아요라는 요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내가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3a로 양변을 나눌 거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a는 양수가 되겠죠. a가 음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0보다 큽니다로 바뀌게 될 거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심플한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부등호가 그대로 있어야죠. 그죠? 왜? 양수를 나눠준 거였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넘어가서, 네, 쭉쭉쭉 넘어가서, 요번에 4번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는 그냥 쓱쓱쓱 계속 해석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쭉 뒤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가보자.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여기서 요 녀석의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봐봐. 2차 부등식의 해인데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는 뭐래? 3에서부터 15 사이래.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얘를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얘가 0보다 작다 쪽의 해가 이거였다는 소리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 fx는 0이다라는 이 녀석의 근은 3 또는 15가 근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돼. 그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f, 2x 더하기 1, 0보다 작아요. 이 녀석의 해가 궁금했으니까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보자. 여기서 f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얘가 0이 되는 근을 얻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그 근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니? 얘가 3이었으면 좋겠으니까 x값은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이 15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때 x값은 7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7을 넣어야 15가 되고 1을 넣어야 3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려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얘가 이제 1과 7 이렇게 되면서 그 그래프는 봐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잠깐만 할게. 여기서 있잖아. 내가 a의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라고 되어 있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a 값은 당연히 무슨 수였겠어? 양수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a가 양수였을 거야. 그럼 여기서 있잖아. 이 녀석 있지, 이 녀석. 여기는 얘는 a의 x 대신에 지금 2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최고차의 개수는 4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테니까 이 녀석은 4a가 최고차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얘가 양수였으니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는 얘도 여전히 양수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4a가 양수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이 0과 작아요 해니까 이만큼을 구해주세요. 답은 뭐가 됩니다. 1에서부터 7 사이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도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fx라고 하는 거를 최고 차항에서 a였어. 네, x-3에다가 x-15였어. 이렇게 해놓고 그럼 f2x 더하기 1을 여기다가 넣어야지 라고 해서 2x-2 그다음에 2x-14 그래서 얘를 2 빼내고 2 빼내가지고 4a에 x-1에 x-7로 계산한 다음에 a가 양수였으니 얘가 양수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거는 완벽하게 식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야. 됐어? 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 방정식에서 많이 해봤던 요 해석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계산의 과정 자체는 사실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다면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양수일 수밖에 없어라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우린 단순하게 근들만 구해줌으로써 여긴 얘의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요거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집어넣는 계산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자꾸 잡아갔으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봐봐. 오늘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냐면 부등식의 상황을 보고서 이제 반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그래프의 상상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다시 볼게요. 자, 5번으로 쭉 넘어가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저기는 저 녀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얘가 모든 실수에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 이게 x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라는 거죠. 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라는 해석.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그래프로서 이렇게 잡아준다면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겠어? 방정식으로서의 해석으로 x축과 안 만나네라는 결론을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다시 변신을 해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판별식이라는 게 x축과 안 만나니까 음수가 되겠네를 통해서 k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심플하게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다시 두 번째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x축을 딱 잡아놓고 생각을 해봐.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도 괜찮고 0에 잠깐 머무는 것도 괜찮아. 0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괜찮아가 되는 거지. 최고창에서 음수라고 준 거니까 결국 얘는 판별식이 음수거나 판별식이 0인 거 괜찮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저기는 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써주면 그거에 대한 K값을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이 끝난 거야. 이제 풀기만 하면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이런 해석들. 여기서는 해석 연습을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6번에는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자, 일단 지금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일부러 틀려볼 거야. 일부러 틀려볼 거야. 너희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세요. 알겠죠? 가볼게요. 자, 그냥 칠판을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x축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하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a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 판별식은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판별식이 음수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테니까 얘가 음수라는 건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4 사이라는 소리고 A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이거랑 이거 연립해봐야 결과적으로 A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0에서 4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냈어. 그랬더니 얘는 오답이래. 뭐가 틀렸을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은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에 대한 생각인데 안 만나니까 근이 없어요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 윤지가 되게 좋은 지적을 했어. 나는 이 실수를 하는 걸 너무 원해. 왜냐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별식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x축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렇다면 왠지 판별식이 어때야 될 것 같냐면 0보다 커야 될 것 같은 이런 뭐가 들어? 느낌이 들어요. 단순하게 뭐야? 얘는 감이에요. 맞아? 여기 안에는 사실은 어떤 논리가 없었어. 근데 조금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에 역할이 있잖아, 분명히. 판별식의 역할은 뭐였어? 얘는 실근의 개수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 그지? 근데 실근의 개수는 얘랑 만난다, 안 만난다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실근의 개수니까 얘는 지금 실근이 없어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여기선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실수는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건 답이 틀렸다. 최근이 나왔어? 아니야? 뭐 때문에 틀렸을까, 이거? 일단, 답이 뭐였냐면, 답이 이게 답입니다. 지금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린 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지. 그다음 판별식이라는 건 애시당초 누구 거야? 2차 방정식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2차식에 대한 풀이였어. 근데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그냥 쟤는 단순하게 뭐였어? 그냥 부등식이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 최고창의 개수가 뭐였다면, 문자였다면,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였다면 그 녀석이 0이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고민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풀이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첫 번째 A가 0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A가 0일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상황으로 접근해주면 A가 0이었다면 지금 얘는 뭐가 되겠어? 0x 제곱 마이너스 0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가 돼버리잖아. 그럼 봐봐. 여기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성립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a 값 중에 하나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건 되는 거고. 그다음에 a가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얘를 2차 함수로서, 2차 부등식으로서, 2차 함수로서, 2차 방정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버렸을 때는 이제 2차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풀이가 여기는 얘를 제외한 이만큼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을 때 결론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가 됐어 라고 한다면 A는 0이어도 되고 0에서 4 사이여도 되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A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4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결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문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인계가 0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항상 이건 습관적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봐봐. 94번 문제를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순어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황 자체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죠. 봐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여기는 요 녀석이 뭐였다면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여기는 얘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의 i로서 내가 변형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순허수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순허수가 되고 싶어요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겠어? a 더하기 1의 x제곱에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항상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표현이랑 지금 이 표현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 얘가 항상 음수가 됐으면 좋겠으니 여전히 최고차의 개수는 뭐니까? 문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 맞아.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여기는 요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x축의 아래 부분에 그려줘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a 더하기 1이라는 게 음수였다는 소리고 거기에 판별식도 음수였다는 소리가 될 테니 이걸 중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지금 궁금한 녀석을 답해 주세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추가시켜주면 좋겠군요. 이게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없는 건 애시당초 답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보면 어디에도 등호는 없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다 풀어봐야 되겠지만. 알겠죠? 답적인 면에서 봤을 땐 그런 식으로 찾는 것도 시험장 들어가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100% 확률로 맞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해가 없는 2차 부등식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얘들아 여기는 요 문제 있잖아. 잠깐만 뭐 해볼까? 똑같은 문제네 다. 그죠? 아니, 넘어가고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 여기 있는 요 녀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0보다 작은 이쪽에는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석을 생각해 봤을 때 X축보다 아래쪽에는 그림이 1도 그려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뭐 하겠네? 가능하겠네. 저렇게 그려져도 여전히 0보다 작은 쪽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랑 0인 경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a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3으로 묶어줬더니 a 더하기 3 빼기 4가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긴 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0보다 작은 쪽에도 없지만 같은 쪽에도 없대. 근 자체가 없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지금 뭐 그려지면 안 되고, 여기 밑에도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위에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 이런 뜻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판별식이 음수인 것만 만족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다 똑같은 해석이에요. 2차 부등식에 대한 여기는 해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뭘 먼저 생각해?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X축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그래프를 먼저 하나 쓱쓱쓱 그려놓고 그 그래프 그려놓은 걸 토대로 뭐해?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구한다. 이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어. 요 흐름만 정확하게 기억해서 너희가 자유자재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발전 문제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일단은 또 문제 상황을 해석해 보는 거죠.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건 얘는 같은 쪽에 해가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가 될 거고 나머지는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시.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걸 나는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됐어? 다른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너희가 해내야 되는 일은 이거야,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해석이 편하잖아. 왜? X축과 접하고 있어. 그럼 여기 얘를 내가 방정식으로서 바라봤을 때 그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로 해석은 끝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k-8 전체 제곱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4k라고 하는 애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됐어? 그럼 저 2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답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보자. 자, 2차 부등식 저긴 제가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의 차이가 뭘까 얘들아? 앞에 문제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숫자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였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눈치가 채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 뭐야? 2번.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k라는 값이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아예 대놓고 줬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등식으로만 줬으면 다시 봐봐. 그냥 부등식으로만 줬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k가 0일 때와 k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대놓고 줬기 때문에 얘가 0인 경우는 지금 배제해 주세요. 0이 아닌 경우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0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먼저 쟁여놓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또 봤더니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하나밖에 없어. 여전히 같은 쪽에 해가 하나 있었겠네. 여긴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네. 그럼 k 값은 무슨 수였겠네? 양수였겠네. 됐습니다. 그다음 판별식은 뭐였겠네? 0이었겠네.를 통해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k 더하기 2라는 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4k 제곱이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가 되는 거니까 요걸 풀어주면 k값 두 개가 나올 거고 그중에서 양수인 거 골라주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여기서 요 뒤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상황을 읽어가서 여기는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부등식을 뭘 베이스로 생각하는 거? 부등식이라는 걸 함수 그래프 베이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 자체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알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8번도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해석을 가지고 풀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어? 문자였어. 2차 부등식이라고 줬으니까 A가 0이 아닙니다는 먼저 깔고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등식이 뭐래?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이번엔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뜻이잖아. 0보다 큰 쪽에 그림이 1이라도 그려졌으면 좋겠어.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0보다 큰 쪽에 있겠죠. 그림이 있어. 얘가 아무리 이렇게 접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아무리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얘는 이렇게 0보다 큰 쪽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양수인 경우는 무조건 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군요. 여기는 이 부등식에 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었군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위로 볼록인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해가 생기는 거 맞고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생기는 거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부터 이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은 해가 없는 애들이 되겠죠. 왜? 0보다 큰 쪽이 있어야 해가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지고 싶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싶어. 즉 A가 음수였다면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만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만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서 해가 존재할 거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음수였다면 판별식이 양수면 됩니다. 판별식 4분의 D공식 써주면 9-A제곱이 양수면 됩니다. A제곱은 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A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A는 음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얘거나 얘면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서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가 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었어.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A가 0인 경우도 우리는 살펴봐야겠지. 됐어? 그럼 A가 0이었다면 봐봐. A가 0이었다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6x가 0보다 크다에 해가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빠졌던 0이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하나랑 그 다음에 0보다 크다가 됐었는데 여기서 빠졌던 0 하나가 여기서 채워지게 되면서 제가 만약에 2차라는 말이 없었다면 다시 A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로 답이 완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문제에 있는 표현 하나, 요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려면 뭐만 자꾸 신경 쓰면 된다고?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인지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꼼꼼하게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거기 있는 걔가 가장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 넘어갑시다. 자, 너희가 601번 문제 요거 빠르게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일단 이거 다 정리해 보자. 그러면은 k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라고 적고 최고차항에서는 문자로 줬으니까 일단은 k가 0인 경우와 그다음에 두 번째 k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k가 0이었다고 생각해보자. k가 0이었으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면서 해가 존재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k가 0인 거 충분히 뭐하다? 가능하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k가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는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k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별식이 음수인 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판별식이 0인 거는 될 것 같아. 여기 등호 들어가니까 근 하나 딱 생기거든. 맞아? 판별식이 음수가 돼도 양수가 돼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 값이 양수였다면 최고층에서 양수였다면 판별식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고. 만약에 k 값이 음수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음수 쪽에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가 되니까 이건 무조건 오케이 다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선 판별식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판별식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에 다시 4배의 k에 k 마이너스 4,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만 열심히 뭐 해주면 되겠다?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야. 됐나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그죠? 그다음 플러스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8k 이렇게 되니? 그럼 얘는 k제곱, k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8k가 0과 작거나 같다가 될 테니까 k의 범위는 0에서부터 몇 사이가 되는 거야? 3분의 8 사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되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k는 분명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호 0은 빠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요 경우일 때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게 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k가 0에서부터 3분의 8 사이인데 요거는 포함이 되는 거고 요건 포함이 안 되는 거. 그럼 k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만큼은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0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k가 0인 게 메워지면서 얘가 다 달라붙어서 결과적으로 k의 범위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k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k가 여기서 0에서 원래 빠졌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해결해 봤을 때 그 0이라는 게 다시 달라붙으면서 결과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걸 놓쳤다면 여기서는 조금만 삑살이 나도 그냥 실수하기 되게 편해. 그러니까 아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는 함정에 되게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 9번. 보자, 마지막. 9번에다 별표 하나만 진짜 빡세게 쳐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로 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건 무조건 함수를 베이스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천천히 볼게요.
자, 0에서 3 사이에서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선생님 중요한 얘기 잠깐만 좀 할게. 오케이? 우리 그 조건이라는 게 있어. 조건 1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 2가 있어. 근데 조건이 두 개가 완벽하게 같아요. 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완전히 같았을 때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는 동치입니다. 이렇게 부르거든. 동치. 오케이?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은 같은 조건이에요. 동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나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나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지. 의미 자체가 완전히 같죠. 됐어? 이해되니? 똑같잖아, 그지? 이런 걸 가지고 동치라고 부른다는 소리예요. 이건 두 개 똑같은 조건.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완전히 똑같다. 예를 들어 다시 이렇게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나 이런 조건을 준 거랑 x가 1에서 2 사이에요 라는 이런 조건을 준 거는 두 개는 서로 동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얘를 풀면 얘가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는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완전히 똑같은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에서 다시 2차 뭐라고 할까? 부등식에서 2차 함수라고 하죠.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에서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2차 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는 판별식이 음수예요. 판별식이 0입니다. 판별식이 양수예요랑 동일한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됐어? 다시 봐봐. 얘에 대한 해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라는 해석을 우리가 2차 방정식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순수하게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대칭축이 있어.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칭축에 값을 넣어 쓰던 함수 값을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라고 부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꼭지점에 다시 꼭지점에 y좌표를 y좌표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그냥 y라고 해볼게. 오케이? 꼭지점의 y좌표 y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얘가 양수입니다가 되는 거고 얘는 y가 0입니다가 되는 거고 얘는 y가 음수입니다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은 두 개는 동치의 조건입니다. 얘랑 얘도 동치의 조건이고요. 얘랑 얘가 여전히 동치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똑같은 조건이니까.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보여줄게. 봐봐.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왜? 여기는 얘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a배에 마이너스 2a분의 b 전체 제곱 b에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더하기 c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4a 제곱 a 약분해서 4a 그 다음에 b제곱 그 다음에 2a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통분합시다. 4a로 통분할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4니까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4a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4a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서 바라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꼭지점의 y좌표라고. 얘가 양수였다는 뜻은 반대로 여기는 요 녀석이 음수였다는 뜻이 되겠지. a가 양수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가 0이었다는 뜻은 여전히 얘가 0이었다는 뜻이지. 얘가 음수였다는 뜻은 여기는 얘가 양수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였을 때는 판별식이 음수인 거랑 똑같은 조건이 되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었을 때는 판별식이 0인 거랑 실제로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다시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였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양수란 거랑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나 얘나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내가 조건으로 써줘도 괜찮다는 소리야. 필요에 의해서 얘가 더 편하면 얘를 쓰면 되고 얘가 더 편하면 얘를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차 함수에다 내가 y 값을 x 값 넣어가지고 대칭축 넣어서 y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판별식을 가지고 구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x축과 위치 관계를 판단했던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조건, 얘랑 얘는 똑같은 조건, 얘는 얘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 봐봐. 어, 여기서 이게 진짜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 여기서 여기는 요 녀석이 항상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가 0이고 이렇게가 3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봐. 어려워요. 알겠죠? 집중. 다시 0에서 3, 4에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위로 x축보다 위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딱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얘는 그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 1에 존재하고 있어. 이해돼요? 그렇다면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 당연히 지금 주어진 상황 만족하는 거 맞고요. 얘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여전히 만족하는 거 맞고 얘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는 충분히 만족하는 게 맞는데 여기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음수인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뭐였으면 좋겠군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됐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반대로 방정식 쪽의 해석으로 간다면 판별식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써주면 된단 말이야.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는 것보단 판별식 쓰는 게 편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잘 봐봐. 이제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에서는 뭘 안 줬어.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잘 봐봐. 여기 똑같이 x축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0이었어.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3이었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난 여기는 얘 그래프를 저기다 그려놓고 싶었는데 여기는 얘는 대칭축을 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나한테 대칭축이라는 걸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대칭축이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대칭축이 어디 있을 수도 있겠어?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되니? 그러면 아까처럼 대칭축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0과 3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뭘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다.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는 대칭축이 이쪽 바깥으로 나왔어. 여기는 얘가 2분의 a였다 쳐봐. 대칭축이야.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바라보면 얘가 양수인 거 맞잖아. 난 지금 여기는 얘를 바라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만 시선을 딱 꽂아가지고 여기 안쪽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성립하는 거 맞죠? 괜찮죠? 여긴 얘가 접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인 상황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만족하는 게 맞아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부등호방을 잘못 생각했네. 지금 설명은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설명은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걸로 이어갈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는 얘 판별식이 양수다 음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었어? 판단할 수 있었어요. 맞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음수든 판별식이 0이든 판별식이 양수든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더 내려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삑사리가 여기 음수인 삑사리가 이렇게 나기 전까지 계속 내려가도 괜찮다는 소리지. 맞아? 그러니까 얘 판단 기준은 판별식이 아니란 소리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줘졌을 때 습관적으로 판별식을 가지고 장난쳤었잖아. 근데 사실은 뭘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면 꼭지점의 뭐야?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거기 있는 걔가 최대 내려가 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겠지.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꼭지점의 Y좌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게 뻔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의 꼭지점의 Y좌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 여기서의 꼭지점의 Y좌표는 최소값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 그 최소값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거 무조건 성립할 거야 라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거니까 요만큼이니까 요 그래프 상에서의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얘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야.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된다는 소리야. 얘는 판별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소값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장난을 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여기는 대칭축이 얘들아. 대칭축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그래프 중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니? 3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 대칭축이 이쪽에 있었을 때는 결국 F3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석을 해야 지금 현재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의 해석을 그래프를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처절하게 해석을 하느냐,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봐. 이 문제를 내가 원래 해석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대로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오케이? 접근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었고 여긴 얘가 3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을 때? 첫 번째, 대칭축인 2분의 a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랑 두 번째, 2분의 a라고 하는 게 0에서 3 사이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a라고 하는 게 3보다 큰 쪽에 있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최소값은 요거니까 요거일 때는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를 통해서 얘랑 연립해서 해결을 하고요. 여기서는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최소값이 0과 여기 대칭축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칭축의 y좌표인 f 2분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석하든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해석하든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랑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를 선택하든 얘랑 얘를 선택하든 둘 개를 연립해가지고 또 해를 구하고 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3에서 나와. 얘는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요거랑 요걸 연립해서 최종적으로 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를 구하고 요렇게 해를 구하고 요렇게 해를 구한 것들을 쫙 모아준 다음에 그 모아진 거를 A값의 범위입니다라고 시급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되게 어렵죠? 됐어? 그러니까 해결 전략 자체가 이 해석을 하는 거의 느낌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내지 않으면 여기는 이런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원래 문제 한번 가봅시다. 원래 문제로. 0과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0에서 3 사이에서.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0이고 여기는 얘가 3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 다 아래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어요. 얘가 그럼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군요.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0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일 때 함수값도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됩니다? 어차피 얘는 최소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가지고 장난치게 될 텐데 최대값은 현재 얘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대칭축이 이쪽에 쏠려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대칭축이 이쪽에 쏠려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최대값은 3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3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0도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무조건 이 아래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전략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가 fx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fx라고 생각했을 때 그 f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를 만족한다면 즉 0을 넣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3을 넣었더니 뭐가 돼요?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될 거고 여기서 a는 0에서 3 사이가 될 테니까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의 범위는 0에서 3 사이가 될 수밖에 없군요가 이 문제의 해결 전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통째로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지금 x의 범위를 뚝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는 얘 해석은 되게 어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줄 수 있으려면 이거에 대한 경험을 정말로 되게 많이 쌓아야 돼.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상황에서 여기서 x의 범위를 뚝뚝 잘라놨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여기는 얘가 이 전체 값이 0보다 다 작거나 같고 싶어. 그럼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라는 이런 사소한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고민을 하면서 그런 해석들의 경험치를 늘려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문제가 진짜 어렵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해설을 참고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가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야. 적지 않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모조리 다 그냥 포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해설을 보면서 얘 해설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왜 얘는 이렇게 풀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결론으로 내 걸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 문제는 이제 정복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유형도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그 해설이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질문해 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나씩 상세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알겠죠? 고등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등식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요. 부등식은 되게 많이 좀 복잡한 느낌입니다. 방정식에 비해서 부등식은 되게 많이 힘든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이 느낌 다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게끔 많이 연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연립 2차 부등식 쪽으로 들어갈게요.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등식을 관찰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관찰해달라? 2차 함수의 입장에서 관찰해달라. 여기까지 됐죠? 2차 함수의 입장에서 관찰해달라. 그러면은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고층에서 양수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0에서 3 사이에서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게끔 조절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있잖아. 여기가 0이 있고 여기는 얘가 3이 있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를 잘라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좀 색깔로 요렇게 칠해놨을 때, 요렇게 칠해놨을 때, 지금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싶다는 소리야? 여기는 요 X축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지고 싶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그려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생긴 애를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당연히 안 돼. 왜? 0보다 큰 쪽이 생겨버렸거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얘는 가능하죠. 됐어? 지금 어디만 보라고? 여기만 보라고. 여긴 지금 모두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고 있는 거 맞으니까 이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만 열심히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됐어? 그래서 저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들을 봤을 때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낼 수 있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저 초록색 그래프들 공통적인 특성들은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이 경계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있잖아. 함수값들이 있잖아. 전부 다 무슨 수야? 0보다 작은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어.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요 3의 경계에 해당하는 여기는 얘 함수값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0보다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0이면 안 되나?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안 되나? 가능하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만족하는 거 맞잖아요. 여전히 0이어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든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들을 내가 관찰을 해봤을 때 걔네들 공통적인 성질은 뭐냐면 0이라는 함수 값을 넣었어요. 0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거는 f에다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f에다 3을 넣었을 때 0과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를 만족하게 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은 몽땅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지. 됐어?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이걸 파악해내야 하는 해석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아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더 어려웠었지, 얘들아. 그죠?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다시 이거 좀 크게 그리자. 여기가 0이었어.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3이었어. 난 여전히 지금 여기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돼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바라보고 싶은 거야. 여기만 지금 나는 관찰하고 싶은 건데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 아래쪽에는 그림이 1도 그려져서는 안 되고 요 위에 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현재. 그지? 그럼 난 여전히 여기는 얘 그래프를 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기는 얘 위에만 그려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였는데 얘는 처음에 어떤 그림이 뭐 이런 그림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그림은 안 되냐면 이거 안 되는 그림은 뭘로 할까? 노란색으로 해보자.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안 되죠. 왜? 여기 보면 음수 쪽이 생겨버렸으니까 이건 안 되지. 그럼 이 그림은 되는데 이 그림은 안 돼. 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그림은 되죠. 맞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은 되고 여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도 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얘가 또 너무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은 또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은 또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되는 게 안 되는 게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지 얘는. 됐어? 아까처럼 0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3 넣었을 때 함수값만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뭐야 밑에 쪽에 있어요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편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야? 양수여도 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기는 얘는 양수인데도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음수면 안 되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양수라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양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양수여도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0 넣었을 때 양수예요. 그다음에 3 넣었을 때 양수예요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 존재가 여기에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0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었던 거니까 결국 이 그래프 내에서 뭘 찾고 싶은 거였냐면 최소값을 찾고 싶었던 거였거든. 이해돼? 이 그래프 내에서 여기는 요 분홍색 그래프 이걸 한번 관찰해봐.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잖아, 그지? 얘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였거든. 얘가 0보다 큽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최소값이니까 얘보다 나머지는 다 컸을 테니까 다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관찰해 봤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야? 여기 대칭축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니까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지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최소값이 언제는 대칭축에서 생기고 언제는 여기서 생기고 언제는 여기서 생기는지에 대한 판단만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결국은? 얘 대칭축의 위치가 된다는 소리야. 대칭축이 여기 있었다면 그래프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테니까 최소값은 반드시 0을 넣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대칭축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있는 개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겠어? 3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에 0과 3 사이에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에서의 최소값은 이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에 따른 최소값의 상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분류를 해준 다음에 대칭축은 2분의 a였으니까 2분의 a가 지금 0보다 작은 경우와 2분의 a가 0에서 3 사이인 경우와 2분의 a가 3보다 큰 경우 등호는 여기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상태라면 지금 난 이걸 가지고 관찰할 거니까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0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F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군요 라는 요거 하나 풀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에 0과 3 사이에 있었다면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테니까 얘 y좌표, 대칭축의 y좌표,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거기 있는 그 해석은 우리가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았어요로 해석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줄 거고 3보다 대칭축이 큰 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3에서 나오니까 얘는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로 해석을 해서 여기는 얘를 풀고 얘를 풀고 얘를 풀어가지고 각각 연립한 걸 합쳐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답을 구합니다. 라는 이런 해석의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차함수 얘기를 하면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칭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축을 지금 요 문제처럼 대칭축을 준 경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나한테 어때?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야. 와, 무려 대칭축을 준 거야. 난 대칭축을 알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안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통의 문제에선 대칭축을 안 줘도 해석이 괜찮았잖아.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대부분은 실수 전체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어도 사실 똑같은 거야. 근데 0이라는 거랑 3이라는 게 딱 생긴 순간부터 대칭축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치?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녀석과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0이 있고 3이 있었으면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맞아? 그 경우에 따라 그 경우에 따라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면 그 경우에 따라서 나는 뭘 해줘서 분류를 해줘서 거기 있는 개를 해결합니다라는 그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렵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것보다 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귀찮음의 느낌이 더 강해. 아직은 어려움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이거 분류를 하면은 분류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단 귀찮음의 느낌이 더 강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그 귀찮음을 극복해서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는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절대값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뭐야? 분류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 쉽게 말해서. 가우스가 어려운 이유도 여전히 분류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작업이 우리 수학에서 봤을 때 우리 난이도를 높이는 되게 굉장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대칭축을 안 주는 이런 상황은 그 분류를 꼭 해야만 하는 되게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해석 자체를. 이거 대칭축이랑 얘를 줬네. 그럼 대칭축이 안 좋네.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분류를 해서 풀어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처럼 이게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이 문제는 개 편한 문제. 이 문제는 안 편한 문제. 오케이? 편한 문제, 안 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개수들을 관찰함으로써 바로바로 얻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건 불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너무 이렇게 막막해 할 것 같아서.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요.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넘어가서 연립 2차 부등식 얘기인데 요거 얘기는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두 개를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해서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그냥 또 연립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1차 연립 부등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2차 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그냥 얘를 풀어주세요. 그냥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하나만 일단 보여줄게요. 2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하나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 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두 개 연립해 주세요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은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가 되겠죠. 다음 여기 이 녀석은 1과 5니까 그냥 바로 갈게. x는 1에서 5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해서 여기는 얘를 그냥 쓱 수직선 그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 잡아주고 1 잡아주고 3 잡아주고 5 잡아준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5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되겠죠. 두 줄짜리 여기 그러니까 x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거나 같군요. 이런 식으로 답해주면 됩니다. 라는 너무 심플한 문제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2차 부등식 두 번 풀어서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우리 1차 부등식에서 해봤죠? 1차 연립 부등식에서 얘를 가지고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를 완성해 주세요. A값의 범위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요거 잠깐만 다시 여기다 똑대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2 더하기 a의 x 더하기 2a가 0보다 큽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러면 수직선 딱 그려놓고 마이너스 1 잡아놓고 그 다음에 3 잡아놓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 하나 확인해 놓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거 두 개의 해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 2가 이렇게 있어. 됐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만 겹치는 부분이 지금 2에서 3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쪽에 있는 나머지 a라고 하는 그 값은 여기는 3보다는 어땠으면 좋겠어? 더 큰 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소리가 될 거고 그래서 A가 3에 꽂혀도 괜찮나요? 그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겹치는 부분에서 3이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 등호가 사라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아지면 안 돼. 즉 A 값은 3보다 커져야 해. 라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1차 부등식에서 했던 생각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일단 얘는 빼세요. 거기는 걔는 아예 지금 여기서는 취급 자체를 안 할게요. 오케이? 다음 이것도 3번까지 하면 끝인가? 여기네 3번 3번 이거 봅시다. 자, 연립 부등식 저긴 쟤를 만족시키는 x값이 정수 x값이 8밖에 없대. 일단 여기는 얘를 먼저 봤더니 x가 7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로 줬어요. 그다음 여기는 요 녀석을 봤더니 아직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 봐봐. 이것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도 여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애야. 즉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얘랑 누가 더 크니?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a 마이너스 3에서부터
a 더하기 3 사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는 얘랑 지금 여기는 얘랑 해가지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값이 8밖에 없대. 그럼 수직선 다시 한번 쓱 그려볼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얘보다 작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7이었어. 얘는 이렇게 더 커.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8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9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어디에 쏙 들어가야겠어? 얘네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걔가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겠죠? 맞아? 그럼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요렇게 들어가 줘야 얘가 a-3이 되고 얘가 a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주어져 있는 상황 만족할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a 더하기 3이라는 게 8에서부터 9 사이가 됩니다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얘가 8에 꽂혀도 되나요? 아니면 9에 꽂혀도 되나요? 이 두 가지는 꼭 한 번씩 검사해 주세요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8에 꽂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겹치는 거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8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9까지 가버리면 9도 포함되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 8뿐이 아니라 8, 9가 되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5에서 6 사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됐네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이렇게 지금 요 미정계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여기는 얘 범위 구해주는 거, 요거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정복하게 되면은 그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어. 물론 얘를 보면서 다시 얘를 보면서 아예 인수분해 할 생각을 포기했다면 안 돼. 알겠죠?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푸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활용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활용 문제 다시 한번 너희가 풀어보고 너희 그 분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이 뭔지 알죠? 그죠? 분각이랑 예각을 나누는 기준은 뭐야? 직각이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삼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 조건은 뭐지?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차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B고 C였을 때 얘 A는 B 더하기 C와 B 빼기 C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둔각삼각형이고 싶어.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을 때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이랑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서로 같은 상황이 직각이잖아. 그죠? 근데 둔각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걔가 이렇게 좀 더 커졌다는 얘기니까 똑같이 B의 길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A의 길이가 더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겠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더 커지는 상황을 둔각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이라는 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소리니까 A의 길이가 더 짧아지겠죠. 얘는 A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짧아졌을 때 얘를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활용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마플 특강 9번으로 가봅시다. 시간이 좋아요. 자, 다 똑같은 얘기. 여태까지 선생님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봐. 이제 바로 5번으로 가볼게. 자, 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mx 더하기 n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잘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x축 두 개를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비교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저 식을 통해서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라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x축을 비교하고 있는 중인데 얘가 얘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어. 이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몇 사이? 3 사이가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상황은 어때? 뭐랑 뭘 비교하고 있니? 요렇게 되는 2차 함수라는 거랑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 1차 함수를 비교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된 1차 함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 여기는 얘가 더 컸으면 좋겠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x 좌표들은 여기다. 그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큽니다.가 되게 돼. 됐나요? 그게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을 때는 당연하게 이런 부등식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등식을 베이스로 어, 아니 함수 뭐야 그래프를 베이스로 부등식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봐봐. 6번. 해석이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얘는 부등식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래프적인 특성으로 생각해봐.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보다 항상 어때?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죠. 됐어? 그럼 저기 이제는 부등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 아니면 함수로 바라보는 게 맞아? 아니면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 쟤는 방정식으로 바라봐야겠지. 왜?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니까 연립하면은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애랑 mx 마이너스 2라는 애랑 연립을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의 x에다가 플러스 4가 됐는데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 얘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좋겠구나를 통해서 m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이 음수였으면 좋겠어를 가지고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이 세 개가 그냥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22번 문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22번 문제 1번, 2번 두 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요건 1번이랑 2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 gx 0보다 예, 크거나 같아요라는 이런 상황이었고 2번 문제는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fx1과 gx2를 비교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함수 자체도 똑같고 지금 주어져 있는 식도 되게 비슷한데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뭐야? 1번은 지금 변수가 하나고 2번은 변수가 두 개다.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스캐너가 하나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스캐너가 두 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얘가 지금 F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렇게 G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x는 이거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난 G 스캔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봐봐. 현재 이 상황일 때 지금 F가 크니 G가 크니? F가 크죠? 이 상황일 때 F가 커요? G가 커요? F가 크죠? 이 상황일 때 F는 쭉 올라간 거니까 F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진행해 왔을 때 전부 다 F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요거 만족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스캐너가 몇 개? 두 개예요, 두 개. X1이 따로 움직이고 있고 X2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이냐면 X1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 꽂혀 있었고 X2가 쭉 움직이다 여기에 꽂혀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얘가 fx1이고 얘가 gx2가 되는 거지. 그럼 얘 fx1이랑 gx2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됐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왜? 스캐너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모든 x1, x2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가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니까 이 상황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1번 상황은 만족하는 상황이 맞는데 2번 상황은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어쨌든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랑 연립해서 이렇게 안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싹 다 넘겨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통해서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m값의 범위를 구해서 1번 문제의 답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스캐너가 두 개가 달려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gx가 달려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아무리 작은 값을 가져도 얘가 가질 수 있는 아무리 큰 값이랑 비교해봐도 얘가 더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석은 아까랑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f의 최소값과 g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그 f의 최소값과 g의 최소값이 이런 다시 f의 최소값과 g의 최대값이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하겠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는 얘 대칭축인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나올 거고요. 얘 최대값은 얘 대칭축인 m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m제곱, m제곱.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거 부등식을 풀어서 m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두 개의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얘들아 문제의 풀이를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처가 가능해져. 그러니까 여기는 요 문제랑 여기는 요 문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도 진짜 되게 비슷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냈어. 얘는 무조건 이거 판별식 써서 판별식이 음수면 된대.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으면 된댔어. 라는 그런 단순한 해결 전략만 가지고 있었어. 이유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런 상태에서 내가 2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비슷하게 생겼네. 얘도 그럼 판별식 그거겠지 뭐 하고 대충 그렇게 푼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학을 하게 되면은 필히 망합니다. 오케이? 반드시 망해요. 여기. 오케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주어져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주어져 있는 식들을 너희 스스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놔야 돼요. 그게 고등수학에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있잖아. 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거는 단원 자체가 몇 개 없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에 그 3차 방정식 풀이 아니죠.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혹은 3차 방정식 풀이할 때 그죠? 풀이하는 방법 자체를 너희한테 줬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 2차 연립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대칭식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라고 그런 해결 전략을 주는 것들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단원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요 세 가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해석하면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오케이?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계속 해석의 느낌을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진짜 어렵지. 그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중학교 수학이랑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